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맘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어떤 나의 보석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제 영상에 방문하셨다면 저는 평화로운 캐나다 생활과 책 읽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마음이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서 다른 영상에서도 또 저와 함께 만나요. 여러분 흙수저신가요? 금수저신가요?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그런 우리의 꼬리표들을 우리가 언제부터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에서 어떤 여자분이 금수저 행동을 하셔서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났죠. 또 금수저인 분들이 하는 행동들에 우리가 막 짜증이 나고 정말 화가 나고 그런 일을 보면 분명히 흙수저, 금수저로 나뉘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두 부류로 간단히 나눌 수 있는지 사실 그 단어를 들을 때 굉장히 참 놀랍기도 해요. 나는 흙수저인가요? 금수저인가요?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니면 저는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여러분과 책 함께 나누면서 오늘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수저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모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착각하지 마라. 수용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 인생의 속도가 늦춰진다. 이처럼 속도를 줄이는 일은 다른 구성원보다 20대들에게 더 크게 상처가 된다. 또래 친구들은 100km 속도로 인생의 진도를 빼는데 자기만 50km로 가게 되면 취업, 연애, 사회 경험 등 그 나이에 얻어야 할 가치들을 내면화하는데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내 취업, 내 연애 등 인생의 진도를 뺄 때마다 가족 문제라는 정류장을 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가진 것보다 앞으로 얻어야 할 것이 많은 청춘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혼자서 잘 살아도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자존감 내지 가치감이 하락한다. 가족을 외면하고 혼자서 웃고 다니면 정말 행복할까? 나중에 가족의 상처를 외면했다는 자책감이 들 수 있는 만큼 아파도 수용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과오를 당신의 상처로 만들지 말라. 나는 평생 일만 하느라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참 착해요. 사업이 망하고 재개하는데 5년이 넘게 걸렸는데 우리 아들이 묵묵히 기다려줬거든요. 그때 나는 아들이 가슴으로 봐준다고 느꼈어요. 연로한 할아버님이 우리 병원에 와서 한 말이다. 할아버지가 진료실을 떠난 후에도 가슴으로 봐준다는 말이 한참이나 내 마음을 맴돌았다. 자녀들은 보통 우리 부모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녀가 똥오줌을 가리는 것까지 기다려주지만 자녀는 부모의 어떠한 퇴행도 견디지 못한다. 당장 자신의 인생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듯 중년의 부모도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러니 자녀도 부모의 성장통을 가슴으로 봐주는 시기를 가져야 한다. 이 같은 결론을 얻고 난 후 나는 부모의 사업 실패, 은퇴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춘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모든 자녀는 부모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때가 온다. 시기만 다를 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부모가 널 돌봐주고 기다려줬듯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해줘야 한다. 이것을 진심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이며 미숙한 상태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50대, 60대라고 삶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다. 부모 역시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해야 할 단지 나이만 많은 어른아이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부모의 과오를 자신의 상처로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로마의 휴일에 출연해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오드리 헵번은 영화 밖에서 더 사랑받는 배우다. 하지만 미모면 미모, 연기면 연기, 마음이면 마음,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그녀에게도 말 못할 가족사가 있었다. 아버지가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나치 당원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가 딸에게 누가 될까 철저히 숨었다. 하지만 우연히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오드리 헵번은 곧장 아버지가 있는 아일랜드의 요양소로 날아갔다. 나치 당원이었건 전범이었건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쉬운 선택이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드리 헵번이 전 세계를 돌며 구호 활동에 전념한 이유 중에는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죄를 갚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오드리 헵번은 성숙한 방어 기제인 승화를 사용함으로써 나치 집안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는 물론 자신의 인생도 지켰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길어도 끝이 없는 터널은 없다. 끝과 만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현재 자신이 터널 안에 있다면 어둠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한순간도 어둠이 들이우지 않는 집은 없다. 어둠은 어차피 찾아오는 불청객이다. 장담컨대 이때 이룬 성장이 평생 이룰 성장보다 클 것이다. 부모님의 과오 그리고 부모님의 성장 중에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겪어야 할 힘든 일들, 그거를 내 상처로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꼬리표를 잘라내야 된다고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완벽할 수 없고 그 부모님도 역시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들의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정말 아까 이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벽하고 능력 있고, 그런 부모님이 나에게 잘 해주지 못하고 나의 욕구와 나의 바람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그분들의 탓이기 때문에 나는 저런 못난 부모님들을 가졌으니까 흙수저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리게 됐던 것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수저의 부모님들도 완벽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분들도 성장 과정에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인 건 확실할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불완전한 부모님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흙수저야 하는 건가요? 똑같이 완벽하지 않고 성장 중에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저 역시 금수저가 될 수 있고, 제 생각에 따라서 제 부모님이 흙수저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도 흙수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했던 여태까지의 흙수저, 그게 나라는 생각,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자기가 가졌던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께 주고 싶잖아요. 자식들에게.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좋은 거, 최고로 주고 싶은지 그 마음을 저도 모르게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은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최고의 금수저인 게 맞는 거죠. 우리 가족에 대해서 또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가족을 뜻하는 영어 family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family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준말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서로를 사랑하기는커녕 증오하는 집이 적지 않다.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하소연해야 할까? 연인과도 갈등이 생기고 매일 보는 직장 상사에게도 반감이 생기는데 가족에게도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 있다. 피를 나누었다고 모두 똑같은 생각과 욕망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 나 머릿수만큼의 욕망이 모인 집합이 바로 가족이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나쁜 감정을 주고받는 건 당연하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가족끼리 주고받는 상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구성원이나 자기 자신에게 가중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세상에 좋은 감정만 취하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관계는 지속될 수도 없다. 가족은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감정의 불순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따지고 보면 미움도 사랑의 한 종류다. 그러므로 가족을 미워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 사랑부터 미움까지 다양한 감정을 주고받다 보면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을 갖게 된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가족은 무엇인지 정말 잘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요, 사랑부터 미움까지 다양한 감정을 주고받는 뿌리 깊은 애착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집들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맨날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저렇게 못마땅해 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정말 남보다 못하고 이런 생각이 왜 들까? 근데 책에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래요. 사랑부터 미움까지 다양한 감정을 주고받고 서로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느끼고 또 미움도 느끼니까요. 우리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애착,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는 매년 수강생이 10,000원인 행복학이라는 강의가 있다. 사람들이 행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이 마치 행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현재를 즐기지 못한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 생각에 행복이란 살아있음을 즐기는 힘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여유, 자신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겠다는 결심,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결코 좋은 스펙을 쌓고 인류기업에 취업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의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른바 리추얼 프로젝트다. 원래 리추얼은 의식, 종교, 의례라는 뜻이지만 나는 이 말의 개념을 행복해지기 위해 마음을 관리하는 의식 또는 놀이로 바꾸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대단한 방법을 동원해야만 매너리즘으로 인한 우울증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시도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싫다면 드립 커피를 내려보자. 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드립 커피를 내리고 컨디션에 맞는 티백을 골라서 예쁜 찻잔에 담는 우리의 활동은 그날 하루를 아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 이렇게 소소한 의식을 만들어 두면 그 의식을 치르고 싶어서라도 그날의 시작을 미루지 않을 수 있다. 일주일 중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요일에 취미 생활을 하거나 데이트 약속을 잡는 것도 생활의 숨통을 터주기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작은 일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리추얼 프로젝트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내 삶을 간단하게 행복해지게 만드는 내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그게 바로 리추얼 프로젝트인데요. 출근하는 게 싫고 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나 해보는 거죠. 커피를 내린다든가 티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날 뭐 운동하는 것을 잡는다든가 기분 좋은 데이트 약속을 잡는다든가 그렇게 삶의 생활의 숨통을 터주는 방법을 끼워 넣으면 내 마음을 관리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또 하나 리추얼 데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데요. 리추얼 데이가 뭐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시간을 디자인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행복하게 꾸릴 수 있다. 어버이날은 부모님에게 카드 쓰기, 추석은 가족과 보내되 설에는 혼자서 여행하기, 일요일은 운동을 하고 분기별로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선물하기 등 달력을 보고 1년 동안의 스케줄을 살핀 뒤 리추얼 데이를 표기해보자. 몇 가지 의식을 만들어 놓고 지키면 의식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일부가 된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카드 쓰는 거 사실 좀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리추얼 의식으로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카드도 써보고 혼자 여행도 해보고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도 해보는 그런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리추얼 프로젝트로 퇴근길 미니 여행도 추천한다.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것이 퇴근길 미니 여행의 방법이다. 스트레스를 받은 채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가서도 편하게 쉴 수가 없다. 직장과 집 사이에 브릿지 하나를 놓아주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 브릿지로 퇴근길 미니 여행만한 것이 없다. 나도 1년 가까이 퇴근길 미니 여행을 하고 있다. 하다 보니 재미가 붙었다. 걸어서 퇴근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앞차와의 간격 대신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고 요즘 친구들의 옷차림이 보인다. 집과 직장 사이에 생긴 맛집, 파란불이 빨리 켜지는 횡단보도 등 우리 동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집과 회사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걸어 다니기 힘들다고? 다 방법이 있다. 집에 도착하기 전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는 것이다. 한강 근처에 살면 20분 정도 산책을 하자. 운동장이 있으면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마트나 동네 슈퍼에 들려서 장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퇴근길 미니 여행의 효과는 늘 똑같은 일상에 스스로 일탈을 부여함으로써 기분을 환기하는 데 있다. 별것 아닌 이 사소한 일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다른 리추얼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정한 정기적인 의식을 따르다가 지겨워지면 가끔 그 의식을 어기기도 해보자. 해방감과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한번 이 리추얼 프로젝트 적용해 보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트 하나 들리는 것, 어쩔 때는 그 내가 했던 패턴들을 한번 어겨보는 거, 그런 게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행복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못 나온 사진을 지우는데 집착하지 마라. 늘 멋지고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다. 잘 나오지 않은 사진도 언젠가는 추억이 된다. 두 번째, 하이힐을 벗어라.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외출이 즐거워진다. 세 번째,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번째,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 불확실함에서 오는 스릴을 즐겨라. 다섯 번째, 단점을 모두 감출 필요는 없다. 그것이 당신의 특별함이 될 수 있으니까. 여섯 번째, 가끔 황당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좋다. 특히 사랑에 관한 것이라면. 일곱 번째, 피자와 감자튀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이어트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8번째,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속옷만 입고 뒹구는 것도 행복이다. 9번째, 가끔 용기를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라. 10번째, 남의 생활에 신경 쓰지 마라. 할리우드 영화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자존감 10계명이다. 나는 이 중 못 나온 사진을 지우지 마라. 단점도 특별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그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는 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 받아들이고 사랑하려 노력하는 그녀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요즘 친구들과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같이 완벽주의를 지향한다고 느낀다. 어느 경전에 태초에 완벽이 있었다는 문구가 쓰여 있던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완벽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목표를 세워서 노력해 나가는 건강한 완벽주의와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 시작조차 못하는 병리적인 완벽주의다. 전자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후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채 걱정만 하다가 에너지를 모두 낭비해버리는 비효율적인 습관이다. 완벽주의에 집착하면 과도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아직 준비가 완벽하지 않으니 시작하면 안 돼 라며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다. 모든 일을 시작 단계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기란 어렵다.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웠으니 첫걸음을 떼기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두려움은 마땅히 도전해야 할 과업 앞에서 머뭇거리게 만든다. 종종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N포세대라는 단어는 도전 앞에 용기 내어 달려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한 끝은 존재해도 완벽한 시작은 존재할 수 없다. 시작점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지점이다.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원하는 목표를 향하면서 얻은 것들, 즉 과정이 완벽한 끝을 만드는 것이지 완벽한 시작이 유종의 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완벽주의자는 마음속 깊숙이 자신이 완벽한 모습일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완벽주의와 사랑받고자 하는 욕심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틈을 상대방이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완벽주의로 나타나는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완벽주의는 틈에 대한 결벽증이기도 하다. 과연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걸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정말 완벽한 사람만 곁에 두고 싶은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치부로 여겨지지 않을 대상을 대화 상대로 선호한다. 자신에 대해 내려놓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틈이 있는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정작 나는 틈이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낀다면 결국 완벽함을 지향할 이유는 없다. 사람들은 겸손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끌리지 다 갖춘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는 문장을 읽고 정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똑부러지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아무리 똑똑해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건 행복해지기 위한 첫걸음이니까. 누구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더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 나쁜 생각에 편승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 가자.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대전제다. 나를 사랑하는 팁을 하나 주고 싶다. 나만의 보석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집안 사정이 어려워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너무 힘들고 가난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운가? 내게도 가끔 그런 친구들이 찾아온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애들은 부모가 차려준 밥상도 못 받아 먹는데 넌 네 스스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병원까지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정말 힘든 사람은 병원에 올 힘조차 없어. 네 근성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보석이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보석을 알지 못한다. 땅에 매장된 원석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루비도 가지고 있고 진주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한다. 무기력한 상태는 엄마의 자궁으로 돌아간 상태와 다르지 않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럴 때는 시간을 내서 내 안의 보물찾기를 해보자. 다시 말하지만 행복이란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여유, 자신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겠다는 결심,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자신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고 후하게 대하는 너그러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보석, 나의 근성, 그것을 찾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상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추얼 프로젝트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죠. 마음을 관리하는 놀이, 의식, 퇴근길에 미니 여행도 해보고 커피도 내리고 차도 마시면서 좋은 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오늘 너무 좋은 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이제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티를 한 잔 마실 때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저의 모든 상황과 일들이 재미있어지고 굉장히 기뻐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그런 하루가 한번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책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한국 많이 춥다고 하는데 사실 토론토도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추워도 우리 마음에 진짜 사랑이 있고 진짜 감사가 있고 진짜 금수저가 있고 진짜 불꽃이 있고 진짜 후한 진짜 멋진 나의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길 다니실 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너무 멋지게 오늘 하루 잘 하고 계시고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